자, 안녕하세요. 신앙중학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우리 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배웠죠. 신경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아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어떠한 경로들을 거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162쪽에서 165쪽까지이고요. 이 내용을 간추려서 먼저 개념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그런데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치기까지 타자의 몸속에서 신호는 어떻게 전달되는 건가요? 우리 아들 그게 궁금했구나. 타자는 날아오는 공을 눈을 통해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극은 감각신경인 시각신경을 통해 연합신경인 대뇌로 전달된단다. 그러면 대뇌가 자극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방망이를 휘두르라는 명령을 내리지. 이 명령은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을 거쳐 다리와 팔의 근육으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있나요? 그럼 무조건 반사는 자극이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척수나 연수, 중간뇌의 명령이 운동기관에 전달되어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 무조건 반사의 예로는 눈 깜빡임이나 동공반사,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무릎 반사,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재빨리 손가락을 떼는 행동 등이 있지. 아, 무조건 반사가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몸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반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럼 교과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볼게요. 162쪽의 그림을 보면 한 남학생이 지금 땅 소리를 듣고 이제 달리기를 출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올림픽이나 이럴 때 육상 선수들 시합하는 경기 보면 땅 하기 전에 출발을 해서 부정 출발이 되는 선수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 소리를 듣고 누가 먼저 빨리 출발하느냐가 관건인데 소리를 듣자마자 출발할 때까지 약간 걸리는 시간이 있죠. 자, 요렇게 시간이 걸리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보면 지금 우리 몸이 땅 소리를 듣고 출발할 때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소리 자극을 듣죠. 자, 듣는 이 소리 자극이 고막을 통과해서 달팽이관, 귀 속의 달팽이관까지 전달되면 감각신경으로 대뇌로 가고, 그럼 대뇌에서 땅 소리가 났다를 인지하겠죠. 알고 나면 정보를 다시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을 통과해서 다리에 있는 근육과 뼈에 전달해 주면 그때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한번 쭉 볼게요. 소리를 듣고, 자, 눌러볼게요. 소리를 듣고 딴딴딴딴 대뇌 지나서 달리기까지. 정보가 무척 빨리 전달되긴 하지만 이 땅 소리에서 달리기까지는 거쳐야 될 경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먼저 귀에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자, 이렇게 받아들인 청각 정보가 감각신경인 청각신경 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면 인지하겠죠. 소리가 땅 소리가 났구나. 그러면 대뇌 연합신경이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그 명령은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을 거쳐 다리와 팔의 근육으로 전달되고, 다리와 팔의 근육으로 전달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기까지 요 간단한 과정 안에는 감각기관, 신경계, 운동기관이 모두 다 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실험이 하나 나와요. 자, 이 실험도 친구들 학교 나오면은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볼게요. 자, 길다란 자를 여기 여학생이 잡고 있죠. 그리고 맨 아랫부분을 또 다른 학생이 잡고 있네요. 자, 이 학생은 이제 한 번은 시각에 대한 반응을 검사하고 한 번은 청각에 대한 반응을 검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이 자를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 잡고 있던 학생이 보고 있다가 자가 떨어진 애를 인지하자마자 자를 재빨리 잡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학생이 이걸 보고 자를 잡기까지 이 자는 중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 학생이 딱 느끼고 붙잡는 부분까지의 센티미터를 재면 얼마나 빨리 이 학생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떨어뜨리는 자를 보고 잡는 방법. 요거는 자기의 시각에 대한 그 반응 속도를 알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놓는 것과 동시에 이 친구가 땅 하고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자를 보고 있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가 땅 소리를 듣고 자를 딱 잡으면 이 내가 청각에 대한 반응 속도가 얼마인지, 나는 시각에 더 빨리 반응하는지 청각에 빨리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요 실험을 해보면 사실 보통 사람은 시각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요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 인터넷 사이트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 적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자신의 반응 속도는 어떠한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이게 자기가 해보고 뭐 동생이나 형한테도 해보고 하면 누구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른지 요런 대결도 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엔 청각, 시각 요거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 하나하나 해볼게요. 시각은 선생님이 여기를 누르면 자, 색이 변하면 누르래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변하자마자 빨리 눌러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변하면 누르고, 얘도 색이 변하면 누르고 해서 총 5번을 얘가 한 다음 평균치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변하면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했던 반응 속도와 만약에 자를 가지고 했다면 얘가 얼마의 자의 이동 속도가 거리가 나올지 141cm가 나왔네요. 자,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으로 시작하면 방금 들었던 삐 소리가 나면 원을 누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색으로 그럼 얘는 색깔이 변할 때, 근데 빨간색으로 변할 때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 빨간색으로 바뀔 때 눌러서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해보고 다른 친구들과도 한번 자기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 한 장 넘겨서요. 164쪽 볼게요. 자, 교과서 내용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에 전달하고 대뇌 판단을 거쳐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반응은 내가 느낀 자극에 대해서 대뇌가 인지하고 반응을 하는 반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재빨리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는 대뇌로 도달하기 전에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척수나 연수, 중간뇌의 명령만 가지고 운동기관의 자극이 전달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걸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 그래서 얘는 대뇌가 느끼기 전에 일어나는 반사이고 그래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 실험 그림에 보면 한 학생이 앉아 있고 다른 학생이 이렇게 생긴 무릎 망치로 지금 무릎을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무릎을 아무데나 때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무릎에 이 둥그런 무릎 뼈 있죠. 뼈 아랫부분. 무릎뼈 아랫부분에 약간 온폭 들어간 부분을 딱 정확히 쳐야 무릎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릎 반사는 자, 여기서 무릎 망치가 무릎을 땅 때리면 때려볼게요. 때리면 왜 안 눌러질까요? 때리면 안 눌러지네요. 자, 여기서 왜 안 눌러질까요? 아무튼 얘를 때리면 무릎 반사가 때리면 이제 되네요. 자, 여기서 무릎 반사가를 때리면 다시 자, 때려볼게요. 학습 모드로 얘가 자극이 전달되어서 다시 돌아오면서 무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릎 밑에를 땅 하고 손으로만 쳐봐도 자기 발이 이렇게 훅 들리는 걸 보통 자기 본인이 해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내가 무릎을 올려야겠다. 누가 무릎을 치는구나 하고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라. 자, 잘 보면 이 파란색이 감각신경이에요. 얘가 땅 하고 무릎 밑에가 쳐지는 걸 감각신경이 느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척수의 단면을 나타낸 건데 척수까지 들어갔다가 자, 근데 잘 보면 감각신경이 두 가닥이죠? 두 가닥의 감각신경이 하나는 바로 이 허벅지 윗부분 대퇴근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연합신경을 거쳐서 이 다리 뒷부분 오금근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대퇴근을 수축시키고 얘는 밑에 있는 오금근을 이렇게 늘어나게 이완시키면 다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반응처럼 얘는 대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다리가 들어 올려지게 되겠죠. 자, 요거를 무릎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가 되어 일어나는 반사예요. 자, 이렇게 그럼 무조건 반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무조건 반사에는 아까 무릎 반사처럼 척수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간뇌나 연수가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자, 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게 사람 뇌에서 우리 그때 이 대뇌 아랫부분에 여기 중뇌가 여기 중간뇌가 있고 그 밑에가 연수, 그 아랫부분은 척수에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뇌에서 조절하는 무조건 반사는 눈 깜빡임이나 동공 반사. 자, 중간뇌에서 조절하는 건 눈 깜빡임. 눈 깜빡깜빡하는 거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한번 감아야겠다 이렇게 감는 사람은 없겠죠. 눈 깜빡이는 거 아니면 홍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동공을 수축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동공 반사. 요거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중간뇌에서 조절하는 반응이고요. 또 뜨거운 거를 딱 만졌는데 내가 뜨겁다고 느끼기도 전에 손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뜨거운 물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무릎 반사. 아까 본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척수가 조절해서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반응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연수가 연수가 조절하는 반응은 재채기, 딸꾹질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침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연수가 조절하는 반사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무조건 반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해 둘게요. 자, 스스로 점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자극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감각기관, 네모 운동기관이 함께 작용한다. 중간에 뭘까요? 감각기관하고 운동기관을 연결해 주는 거.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연합신경, 운동기관이었죠. 그럼 그거를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말 신경계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신경계와 각각 감각기관, 운동기관이 함께 작용하는 거겠고요. 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척수나 연수 중간 내의 명령이 운동기관에 전달되어 나타나는 반응을 뭐라고 했죠?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 자, 선생님 안 쓰지만 여러분들 써야 돼요. 자, 3번 창의적 사고력. 의식적인 반응과 비교할 때 무조건 반사가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리한 까닭이 뭘지 반사 경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자, 이 친구가 지금 뜨거운 걸 모르고 확 만졌다가 손을 얼른 띄었네요. 자, 이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아, 뜨거워, 손을 떼야 돼 하고 손을 떼는 것과 비교해서 딱 닿자마자 손이 떨어지는 경우는 내가 이걸 인지하고 손을 떼기까지 보다 그 감각, 이 자극이 대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보다 척수에서 바로 반응이 오는 경우에는 반응 경로가 더 짧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빨리 손을 떼거나 빨리 몸을 피하거나 하는 반응이 우리를 더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여기. 자, 대뇌까지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반응 경로가, 요 말이 중요하겠죠. 전체적인 반응 경로가 짧아져서 반응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요런 장점을 갖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늘따라 펜이 잘 안 먹네요. 보충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구를 할 때 보이는 두 종류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공을 보며 떨어지는 위치를 예측하고 달려가는 경우, 또 하나는 눈앞으로 갑자기 공이 날아오는 순간 저절로 눈이 감겼다. 이거 뭘까요? 이거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조건 반사겠죠. 자, 가와나주. 그럼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의식적 반응은 얘겠죠, 얘다. 저절로 눈이 감기는 반응. 자, 이래서 답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유리한 역할을 하는지 아까 했죠. 반응 경로가 어떻기 때문에? 반응 경로가 짧아서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확대를 하면 버튼이 잘 안 먹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버튼이 잘 안 먹네요. 자, 넘어갔네요. 자, 2번 문제. 자,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자, 감각기관이네요. 요건 피부겠죠. 자, 피부에서 감각신경이 느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척수로 갔다가 파란색이 대뇌까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아니면 척수에서 바로 연합신경으로 운동신경의 근육이 연결돼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극은 대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척수에서 근육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에 대한 문제. 1번 A에서 F 중 운동 뉴런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를 쓰시오.
운동 뉴런이란 건 뭘까요? 뉴런 중에 반응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운동 뉴런이겠죠. 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중에 A, B, C, D, F 중에 요거겠죠. 요거. F. 자, 그런데 운동 뉴런에 해당하는 것은 F일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무릎뼈 바로 아래를 고무망치로 두드렸을 때 무릎 반사죠. 자, 이렇게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자극의 전달 경로를 감각기관 이후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자, 여기 이제 무릎 밑에서 이제 느끼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 다음 그냥 우리가 대뇌가 관여하는 거면 CA, B를 올라갔다 오겠지만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척수가 중추가 되어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였죠. 그러니까 E, D, F. E, D, F.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교과서는 여기까지 보고요. 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은 세 번째 자극에서 반응까지 내용이었죠. 자, 자극에서 반응까지 경로를 한번 쭉 전달 경로를 써볼게요. 자, 자극이 오면 먼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감각신경으로 보냈죠. 자, 우리 비슷한 거 지금 여러 번째 쓰고 있는 것 같죠? 대뇌에서 느끼고 운동을 팔다리로 보통 하려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겠죠? 척수를 통해서 운동신경으로 전달해주면 운동신경이 운동기관, 근육이나 뼈 같은 운동기관에 도착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전달 경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보통 감각기관이다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 눈, 귀, 코, 혀, 피부 5개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감각신경이란 감각 뉴런일 거고요. 여기에는 감각 뉴런이 있을 거고요. 자, 대뇌와 척수에는 어떤 뉴런이 있을까요? 여기는 연합 뉴런이 있겠죠. 그리고 운동신경은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기관이다 하면 뭐 팔다리 같은 뼈나 근육이 붙어 있는 이런 기관들에 전달이 되면 반응이 보통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응에 요 대뇌가 관여가 되는 반응과 요 대뇌가 관여되지 않는 반응이 있었죠. 자, 그래서 반응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대뇌가 관여하는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지하고 나타나는 반응이라 얘는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특징은 대뇌가 관여해서 대뇌의 판단과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이었고요. 자, 근데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중에 무조건 반사를 배웠죠. 자, 얘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자, 요 반응의 경우에는 보통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어떤 중추가 연결을 해주는데 요 중추가 어디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무의식적 반응에는 다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무의식적 반응에 자, 우리가 무조건 반사를 배웠는데요. 자,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요. 자, 중추에 해당하는 게
세 군데 있었죠. 누구누구였어요? 자, 중간내에서 일으키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연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었죠. 연수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반응. 그 다음 척수에서 관여하는 척수 반사가 있었죠. 자, 각각 예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자, 중간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는 반사에는 어떤 거 있었죠? 중간뇌는 우리 뇌 배울 때도 배웠지만 눈에 관련된 걸 맡아서 하는 뇌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눈 깜빡임이나 아니면 홍채 수축 확장해서 동공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간뇌에서 하는 반사. 그 다음 연수에서는 재채기나 또 침분비,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요. 척수에서는 교과서에서 봤던 무릎 반사나 아니면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손이 딱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요것도 척수에서 하는 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게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 이 무조건이 붙은 이유가 조건 반사라고 부르는 반사도 있어요. 조건 반사는 뭐냐면 대뇌가 완전히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걸 먹었을 때 침이 나오는 거는 연수에서 조절하는 그 무조건 반사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아주 신 거, 막 레몬 같은 걸 먹는 장면을 보면 레몬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침이 나올 때가 있죠. 요런 경우는 조건 반사라 그래요. 내가 레몬을 먹어봤을 때 되게 쉬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반사 행동을 나타내는 거라, 요거는 대뇌가 조금 관여하는 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